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는 생태계 속의 식물에 대해서 할 텐데요. 봄이 돼서 지금 밖에 나가면 벚꽃이나 많은 봄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어서 안타깝죠. 특히 식물 중에 식물의 상생과 갈등, 경쟁 문제에 대해서 생태계와 연결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자, 그러면 식물 이런 것들이 궁금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봄이 되니까 각종 나무들의 새싹을 맺히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작년에 광주에 있는 패밀랜드에 가서 제가 벚꽃을 이렇게 찍어 놓은 모양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벚꽃도 피고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 등이 봄을 알리기 위해서 꽃들이 만발해 있는데요. 나무들은 이렇게 겨울에 두꺼운 우리처럼 패딩이라든지 두꺼운 옷을 입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겨울에 얼지 않고 겨울을 이겨냈을까?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렇게 궁금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그 나무들은 세포 안에 식물 세포는 그 동물 세포와 달리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벽과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치 우리 정수기가 그 막녀가 필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삼투 방식이라고 설탕물을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설탕만 남고 물만 빠져나오는 이런 것을 우리는 거꾸로 된 삼투압이다 해서 역삼투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겨울에 식물 세포들은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해서 순수한 물은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고 세포 안에는 그동안에 광합성을 했던 그 포도당이나 또 단백질 이런 물질들이 세포 안에 농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수한 물보다는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동과 같은 역할을 해서 그 겨울에도 영하에 떨어져도 시럽과 같은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럽니다. 이름으로써 겨울철에 그 죽지 않기도 하고요. 또 이제 오랫동안 그 시베리아 같이 추운 지방에 사는 그런 나무들은 아예 물을 통과하는 것을 물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물관들이 굉장히 좁아요. 더운 지방에 사는 물관이 이렇게 넓고 그런 그 형태적인 특징들을 가지고서 이 겨울철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또한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좀 어렵긴 한데 그 세포 안쪽은 그렇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빠져나온 물은 마치 우리 정수기 물보다 더 순수한 물들이 채워짐으로써 얼음으로 되기 위한 얼음 핵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 핵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잘 안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들이 겨우내 이렇게 그 얼어 죽지 않고 또 이런 그 싹의 영양분을 축출하고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렇게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마치 정수기의 필터 기능과 또 부동액을 제조한 것과 유사한 기능들을 나무들이 함으로써 옷을 입지 않아도 이렇게 죽지 않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럽니다. 이제 나무는 아니지만 펭귄도 거의 나무와 유사한 모양으로 천연 부동액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북극곰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한 그 바람에도 춥지 않도록 촘촘한 털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되게 집에서 애완견을 키워보면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애들이 그 아주 촘촘한 가는 털로 이렇게 털갈이를 하거든요. 이런 것과 같은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 사자 같은 경우는 물속에 살기 때문에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두꺼운 피부 지방을 이렇게 갖고 있다든지 이런 변화를 하고요. 펭귄은 마치 몸 안에 부동액처럼 이렇게 저온 자극 유도 단백질이라는 것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아주 추운 겨울에도 그 어는 점을 낮추어서 죽지 않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 부동액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개 물이 순수한 물은 100도씨 정도에서 끓고 0도씨에서 얼잖아요. 고체 상태로 되는데 이제 부동액의 성분이 되는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물에 잘 녹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이것은 끓는 점도 높고 오는 점도 낮습니다. 물보다. 그러다 보니까 어는 점이 약 12.9도씨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물과 적당한 비율로 이게 섞어지게 되면 오는 점이 더 내려가서 뭐 영하 아주 추운 날씨에는 적정한 비율을 유지하면 영하 50도에서 70도에도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그때 이제 부동의 원리인데 이와 거의 유사하게 식물들도 겨울나기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식물들이 성분을 이용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신약 물질들 대부분 이런 식물이나 동물 중에 추출을 내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은 그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신약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식물은 개체수가 많고 또 열매를 맺고 이러기 때문에 이 신약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는데 그 신종플루의 치료제가 바로 이제 타미플루입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많은 그 신약 성분들 중에서 이제 이 코로나19의 그 단백질을 공격한다든지 또는 회피시킬 수 있는 약제를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유사하게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도 중국의 토착 식물인 스타니스, 그러니까 스타가 별 모양의 열매를 갖고 있다고 해서 스타 아니스라고 그랬는데요. 이 열매를 팔각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우연히 과거에서부터 이제 향료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여러 군데서 이걸 향료로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 치료제로서 특히 신종플루를 그 방어하는데 아주 유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타미플루를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이제 독점 생산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종플루 처음에 인원이 많이 사망률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백신이 개발되니까 지금은 이제 신종플루가 감기처럼 크게 위험한 그런 바이러스가 아닌 걸로 되어 있죠. 이렇게 백신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식물의 열매라든지 식물의 줄기, 뿌리 이런 데서 추출을 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겨우살이라는 게 있는데 겨우살이는 그 참나무라든지 이런 그 키가 큰 나무의 가지 위에 올라서 사는 식물을 말합니다. 이게 기생식물인데요. 이제 반기생식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부 연록제가 있어서 광합성 일부 확도에 이렇게 이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상당 부분은 물이라든지 양분들을 그 원래 숙주인 그 참나무라든지 이런 큰 나무에서 그 빨아들이는 기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우살이는 반기생 식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톡신은 원래 독성 성분을 말하는 건데 이 비스코톡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면역력을 높여주고 특히 그 항암 효과가 높다고 해서 우리나라 이 겨우살이가 나만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부러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것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엉겅퀴, 이 뭐 나비가 날아서 꿀을 빨고 있는데 이런 엉겅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가시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이건 꽃을 손댈 때도 이 손을 대면 피부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 마치 그 갈고리 또는 고리 모양의 독특한 구조를 만든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 엉겅퀴 말고 그 도둑놈살이라고 해가지고 그 손대면 우리 몸에 막 붙는 게 있죠. 그 가시가 붙어서 씨앗이죠. 씨앗이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엉겅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연히 스위스의 조지 메스트랄이라는 사람이 산행을 하다가 자기 옷과 그 자기 애견에 이게 묻었는데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벨크로라는 우리 찍찍이 알죠? 찍찍이 벨크로라는 테이프를 만든 거예요. 정말로 우리 생활에서 아주 우연히 이걸 발견함으로써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잖아요. 우리가 뭐 등산복이라든지 또는 어떤 패딩이라든지 또 우리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찍찍이 벨크로 테이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식물을 보고 이렇게 응용을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리무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우리 연잎 표면에 요거는 수련인데요. 연잎 표면에 물방울이 연은 우리 어렸을 때 이게 만약에 우산이 없을 때 비가 오면 연잎을 끊어서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물이 다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맺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방울을 튀겨내는 이런 연잎 표면의 성질을 이용해서 금속 소재를 만들었어요. 어디다 쓰냐? 이걸 이제 비행기 엔진이라든지 날개에 물이 고이면 비행기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영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겨울철 이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치명적인 어떤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금속을 이용하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비 그 가스 터빈 안에도 물이 고여서 녹이 쓴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금속 소재를 개발하는 것도 식물을 모태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얘는 여기 있는 게 등해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호박벌 같은 경우 근데 벌은 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파리류에 속해요. 파리하고 벌하고 큰 차이점은 벌은 날개가 두 쌍이거든요. 근데 모기나 깔따구나 파리, 지파리 이런 것들은 파리류는 날개가 한 쌍밖에 없어요. 뒷날개는 태화돼 가지고 날개가 없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곤봉 모양으로 작은 날개가 붙어 있어요. 이건 날개가 태화돼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등에도 마찬가지로 마치 벌처럼 생겼는데 벌은 아니고 파리류죠, 파리류. 그래서 파리목에 속하는 동해등해를 이 애벌레 시기에 이것들이 굉장히 먹성이 좋아요. 특히 이제 가축 분뇨라든지 화장실,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 우리는 유기성 폐기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치우는 거죠. 그래서 그 찌꺼기들은 비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기도 하고 분해한 것들은 다시 퇴비로 사용할 수 있고 일석이조죠. 또한 이제 이것들이 우리 동물을 물거나 또는 사람을 물거나 또 어떤 그 병을 일으키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우리 바깥에 나가면 이제 굉장히 많은 꽃들이 피어 있죠. 개나리라든지 민들레라든지 그다음 제비꽃은 보라색이죠. 노란색이고 진달래는 분홍색을 띠고 있고 이게 별꽃 이게 좀 진한 것은
개별꽃이라고 그러고 하얀 것은 별꽃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작아요. 그 다음에 봄가치꽃 이런 분홍 색깔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봄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크게 대별해 보면 이렇게 붉은 계통, 하얀 계통, 노란 계통 이렇게 이제 조화를 이루죠. 푸른 계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뭐 고들백이라든지 이게 이제 옛날에 불두화라고 해서 스님 머리처럼 큰 꽃이라고 해서 불두화, 그다음 꽃사과, 뭐 인동꽃, 그다음에 사프란이라는 꽃이거든요. 그다음에 다정 큰 나무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을 피울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우리 주변에 가면 뭐 아파트 화단이라든지 또는 들에 그 논둑이나 밭둑에 가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피어 있거든요. 그 대부분이 광대나물이라는 거예요. 이 광대나물은 여기 보면 이파리가 마치 광대가 그 칼라기처럼 옷기처럼 생겼다 해서 광대나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잎 모양이 이렇게 자주색을 띠고 있으면 자주광대나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제 산속에 들어가면 이거 유사한 꽃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광대의 수염처럼 생긴 광대 수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산속의 그늘 속에서 자라고 이건 양기 바른 곳에 자라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실은 이미 폈다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양지 바른 곳에 가면 양지꽃, 뭐 괭이박, 그 다음에 수선화, 블루베리, 여러분들이 이제 블루베리는 하얀색 꽃이지만 열매는 이제 약간 보랏빛이 띄고 있죠. 그럼 우리가 봄철에 먹는 냉이가 이미 이제 꽃을 폈죠. 쌀이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산속에 가면 이런 아주 자그마한 꽃들이 있는데요. 이건 애기나리라고 그렇고, 그 다음에 쑥갓, 개쑥갓,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피어 있는 것은 앵두꽃, 그 다음에 마치 개나리처럼 생겼는데 이게 개나리가 아니고 설리화라는 꽃입니다. 이런 다양한 색깔의 그 봄꽃들이 밖에 나가면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밥태기나무라고 하는 꽃도 있고 돌단풍, 그 다음에 매 발톱 닮았다 해서 이 꽃 이름은 매발톱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목단, 이게 나무 모양의 목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단이라고 그렇고 자주달개비가 있고요. 아까 이제 매발톱이 있고 할미꽃, 윤판나물, 그 다음 배초양 이렇게 있어요. 지금 호랑나비가 이건 우리나라의 허브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산 허브. 이제 방아잎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독특한 향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매운탕이라든지 또는 뭐 전을 지져서 먹으면 좋다고 그럽니다. 주로 이제 위가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아주 약 효과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초본류들은 1년생 한 해만 나고 지는 것이 있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지는 것들 이제 이런 다양한 모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금당화라고 이쁘게 생겼죠. 이런 모양도 있고, 그다음에 산당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치 마삭줄 같이 덩굴 식물 비슷한 건데요. 빈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애기 똥풀은 우리나라 이름들은 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애기 똥풀은 이 줄기를 꺾으면 노란 즙이 나오는데요. 액이 나오는데 이게 마치 어린애들 똥같이 생겼다 해서 애기 똥풀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화인데 이거는 실제로 매화가 열리진 않습니다. 이게 색깔이 노란색이었다 해서 홍매화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죽단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살 모양의 줄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살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한 개에서 지금 보여주는 건데 여기 있는 건 주로 이제 여름꽃인데요.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낮에 햇빛이 굉장히 긴, 나중에 알려주겠지,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장일식물이라고 그러거든요. 해가 많았을 때 해를 보고 이렇게 피는 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속에 자라는 이 불의옥잠도 해가 있어야만 이게 피고, 해가 지면 이건 또 수그러들거든요. 뭐 대파나 백리향이나 털머리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조금 더 늦게 피는 그런 꽃들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4월, 5월쯤에 가면 산속에 들어가면 얼음덩굴이라는 꽃이 피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흔히 시골에서 얼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열매가, 한국산 바나나의 축소판이라고 할까? 바나나의 축소판?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광주 상류에 가면 그 왕버드나무, 천연기념물 나무가 있는데 그와 유사한 그런 나무들이고요. 동백은 동백인데 완전히 다른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하얀색 쪽동백이라고 그래요. 꽃도 훨씬 작아요. 이제 철쭉이 있고 자두나무 꽃,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자두나무, 매화나무, 사과나무, 그 다음에 벚꽃, 꽃들이 다 비슷해요. 우리가 이걸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별하는 방법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로니에 대한 노래도 있죠. 이것은 잎이 7개로 나눠졌다고 해서 칠엽수라고 그래요. 뭐 마로니에 잎이 나붓기면 하는 그런 노래도 있죠. 근데 꽃은 굉장히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기슭에 가면 이와 같이 아주 가느다란 그 꽃이 있는데요. 꽃이 개구리 발톱처럼 생겼다. 개구리 발톱이라고 그러고, 조금 돼서 이제 5월, 6월 날씨가 좀 더워지면 이런 그 국화 모양의 꽃이 피는데, 이것은 가막살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엉겅퀴처럼 갈코리가 피는 것들이고, 튤립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범부채, 꽃이 이제 마치 부채 모양이고 호랑이의 그 무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범부채라는 꽃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에서 피는 수국인데, 이 뒤에서 또 수국이 나옵니다. 이 수국의 특징은 여기 있는 꽃들은 사실은 꽃이 아니고요, 꽃잎이 아니고 보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이런 이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 꽃은 가운데가 있는 것이죠. 목자마, 그 다음에 고마리는 대개 물이 있는 곳에 자라는 가을에 이게 주로 꽃이 피거든요. 누리장 나무는 이 나무 중에 이제 허브도 그리고 그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누리장 나무는 굉장히 그 사람에 따라서 지독하게 나는, 제가 맡으면은 비타민 냄새가 난 것 같아요.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해서 누리장나무라는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꽃에 대해서 봄꽃과 여름꽃과 가을꽃을 되게 이제 지켜봤는데, 이 계절이 변하면 이게 식물들이 이 꽃 색깔도 바뀌어지고 나무가 어떤 단풍이 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이파리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계절이 식물의 시간을 이렇게 바꿔주죠. 그런데 이런 그 되게 햇빛이라든지 햇빛의 길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기후 환경에 의해서 꽃이 피고 지고 열매 맺고 이런 그 사이클이 있는데,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이제 기후 변화죠. 온도가 올라가 지구 온난화가 되고, 그래서 이 꽃 개화 시기가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이 오늘 이번 시간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이 꽃들을 보여준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꽃을 보면서 기분을 좋아라 하는 면도 있지만, 학습의 면모는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올 1월에 기상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73년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상 측정한 이후에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어요. 전국의 1월 평균 기온이 2.8도입니다. 그래서 81년도부터 2010년까지 기온이 영하 1도였는데 무려 3.8도가 높은, 올해 거의 눈이 오지 않았죠. 이와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큰 문제예요. 그 생물의 계절 시간을 바꾸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높은 최고 온도를 기록했어요. 1월 달에 무려 8도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평상시는 0도인데 추세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비스듬히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고 그러는데 이미 이제 제가 첫 시간, 오지 시간에 그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대한 그 강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맛보기로 식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도 예의가 아니에요. 여기 사진에 보면 이거는 이제 다른 그 언론사 제가 다운받았는데 제주도 한라산에 고산지대 구상나무라든지 이런 고산 식물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온이 차가워야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이에요. 근데 이런 나무들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거의 146종이 멸종위기에 처한다라는 발표도 있어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대개 한반도에 그런 식생이 지금 이제 완도라든지 이런 남해안 지방에만 상록 침엽수 이런 것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위쪽 지방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침엽수라든지 이런 차가운 데서 사는 식물들은 줄어든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꽃이 벚꽃의 개화 시기, 개나리의 개화 시기 이런 것들이 기상청에서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 개화 시기가 올해는 거의 1주에서 2주 정도 빨라짐으로 인해서 봄꽃들이 거의 동시에 피잖아요. 옛날에는 진달래, 개나리, 벚꽃, 그 전에 이제 매화 막 이런 순서대로 피었는데 요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봄꽃들이 피어버리죠. 이것은 우리가 꽃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농작물의 파종 시기 또 싹이 농작물이 빨리 트이면 우리 또 꽃샘추위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면 농작물이 냉해를 입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보리나 밀,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난 가을에 심어가지고 겨울을 지낸 다음에 수확을 하는 이런 작물들을 월동작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작물들 생육이 빨라져서 나중에 그 입춘 한파 그러니까 꽃샘추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어려움 점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건국대학교 청은영 교수가 그 RCP 시나리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배출하고 또는 저감을 하냐에 따라서 기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RCP 시나리오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반도의 계절 변화를 예측해 봤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그 만약에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하나도 저감하지 않고 발전소를 없애지 않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지금처럼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고 공장 마음대로 배출시키고 이랬을 때 얘는 이제 거의 이 겨울이 없어질 수도 있다. 특히 서울은 지금보다 최근 10년보다 겨울이 4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단축돼 버리고요. 부산과 제주는 아예 겨울이 없어져 버리겠다라고 예측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와 같은 그 한반도의 계절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대성 상용 활력수가 북상한다는 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완도 같은 데에서 자라는 이런 그 북가시나무라든지 후박나무, 구실 잡밥나무 이런 것들이 남해안을 타고 울산까지 지금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북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가 아열대 지방으로 그 변화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1차 시를 마치고 잠시 후에 2차 시를 하겠습니다.